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파월 메시지로 이제 앞으로 하반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좀 해석하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는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한 상당한 진전을 좀 보였다. 그리고 물가의 상방 압력이 유일한 리스크는 아니며 고용시장 완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과열 국면은 이제 좀 넘어가는 것 같다. 최근 데이터에 고용시장이 상당히 진정되고 있음을 충분히 우리는 보고 있지만 고용시장의 코로나 이전 수준의 복귀와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높아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좀 더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낳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주택 시장인데요. 이게 긴축 통화 정책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이슈는 몇 년 동안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물가 데이터와 고용시장 변화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주요 요약 내용인데요. 이제 월스트리트 기자, 닉 기자라는 이분 상당히 유명하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맘먹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왜 이게 가능성이 있냐? 자, 보게 되면 CPI 추이가 이제 좀 내려오고 여기에서 박스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원 CPI도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오지 않는 형태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업률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도요. 자, 27주 이상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라는 게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7주 이상이면 대부분 재취업에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이 이후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이가 보여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다음 하반기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신규 고용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냐도 좀 중요하겠죠. 최근에 이제 빅테크 세븐들은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규 고용도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문을 잠궈버렸죠. 그래서 실업률 추이는 생각보다 개선하기에는 뭐 수치상으로는 괜찮게 나오겠지만 한편으로 고용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빠져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투자자의 마인드는 대부분 마음이 급해요. 급하지만 이런 수치는 천천히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기준점으로 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과 이 수치가 움직이는 방향과 우리가 좀 맞춰서 맞춤 걸음식으로 좀 갈 필요성이 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고 속도가 좀 더 가속도가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상업용 부동산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금 터져주면 수치는 되게 이쁘게 나올 확률은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저번에 아주 옛날에 이제 제가 한 번 더 이 내용을 정리했던 시간대도 있었죠. 이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 임금 초과 저축 리볼빙 1분기 때 대부분 다 썼죠. 그래서 이것도 리볼빙 데이터도 3년 만에 감소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4년도 1분기 때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거 문제 없이 하반기에 거의 이제 가장 아무리 늦어져도 25년도 때 금리 인하를 좀 더 파격적으로 할 것이고 24년도에는 대부분 유럽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환율에 있는 주변 국가들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형태에 있는 옵션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국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고용이나 실업률 지표나 뭐 인플레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자체적인 그 수치에 마음에 들게끔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오히려 주변 국가들에 따른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내릴 수 있는 여유폭이 생긴다라고도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적인 추이에서도 이제 나머지 국가들이 좀 더 빠르게 뭐 인플레 개선이 좀 더 빨리 나왔기 때문에 먼저 내렸던 그런 효과가 보였기 때문에 미국은 좀 더 유연하게 여러 가지 조건을 선택제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린다고 하면 금리는 한 번 정도는 올해 내리긴 하겠지만 그 다음 연도 25년도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가속도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스권 부분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박스권에 어느 정도 갇혀지는 그 연수가 과거와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갈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견조한 고용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고용 부분이 뭐 망가지거나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금리 인하를 할 사이즈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 한번 했으니 그 다음에 더 많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전략적으로 아마 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추이와 추세도 여러분들 뭐 투자하실 때 그리고 대출을 받았던 그런 부분도 뭐 잘 고려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표들도 이제 서서히 다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면밀히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끈적끈적한 임대료 부분에 있는 시장도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 그래서 9월의 금리 인하 전망 추이도 이제 앞으로 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9월에 할 거냐, 11월에 할 거냐, 12월에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하는데, 뭐 그 중에 한 번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최근에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대부분 자금이 많이 쏠림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머지 이제 좀 금리 인하가 좀 나오면 이제 바이오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러셀 지수 기반이나 그 다음에 비트코인 ETF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확률은 여전히 전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업률 부분도 임계점을 통과했던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점에서 한 번의 신호탄을 좀 시그널을 줄 수 있을 만한 환경적 요건은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마운트 곡스에서 계속 이제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요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이체, 장외거래, 중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총량에 있는 충격량은 생각보다 좀 덜할 것이다. 오히려 독일 정부가 던지는 물량이 OTC 부분으로 던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에 따른 영향성이 생각보다 시장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형태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최근 동향 추이를 좀 본다라고 하면 롱과 숏이 조금씩 교차하면서 많이 깨져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쁠 건 없고요. 그리고 ETF에 있는 이번에 이제 유입 비중도 블랙록 부분에 있었을 때도 나쁘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레스케일 부분도 이번에 다시 계속 물량이 토에서 나오다가 오히려 이번에 좀 더 늘어나는 추이를 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도 이제 그레스케일이 계속 물량을 쏟아냈던 추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쏟아냈던 추이가 있었고 이때부터도 약간씩 나오다가 이렇게 이제 좀 플러스가 나왔던 요인은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GBTC 부분도 좀 유식하게 보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막 던지다가 가끔씩 이제 올라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내가 팔 수 있을 만한 가격의 훼손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적절하게 가격을 좀 유지를 하면서 팔고 싶다라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좀 물량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형태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가격대 추이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부담적인 요소이다 보니까 GBTC에서도 물량이 좀 잘 안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부분에서 바네크의 ETF 승인될 경우 이제 잠재력과 그 영향의 분석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시장 반응에 따른 추이는 비트코인 ETF와 유사하게 갈 것이다.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ETF에 유입될 자금 추이도 만약에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간다라고 하면 비슷한 형태에 따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ETF가 유입될 자금이 가격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저는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자, 비트코인 대비보다 이더리움은 디파이 부분 추이가 있죠. 그 디파이에 미치는 영향이 한 번 더 가속도를 줄 확률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된다라고 하면 디파이에 따라 안정성도 같이 추구를 해주기 때문에 디파이에 있는 활성화 추이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블룸버그 ETF 전문가도 이더리움 7월 18일 날 여전히 가능성을 높게 본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으로는 이제 이번에 금투세 신중론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말이 많긴 하지만 소신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 저 22년도 세법 개정안 토론회라고 여기 보이시죠? 네, 신동근 의원이 책임질 수 있냐라고 하니까 책임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발언했던 사람들 나중에 분명히 소송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주식시장은 뭐 돈 없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돈 있는 고래 개미들도 있을 텐데 이 금투세 부분으로 따른 영향성이 확대되면 국회의원 분명히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상 책임 소송 분명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거의 후폭풍도 무섭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진짜 할 거면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것인데 자꾸 이렇게 감질맛 나게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좀 꼴보기가 싫습니다. 네. 왜냐 문제가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한다라는 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주고받고 하고 싶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꼴보기가 싫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회적 약자나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재산을 형성하는 그 과정에 있는 이 형태를 잘라내는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투자자라고 하면 고래와 공생하는 형태로 봐야지 저 사람은 돈을 못 벌게 만들고 나만 돈 벌겠다라는 이런 이기심은 이 경제시장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고래도 사고 개미도 같이 사야 같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선택적 기회가 제공이 되는데 나만 먹고 애는 못 먹게 잘라낸다라고 하면 이 시장에 따른 형태에서 기회가 창출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돈 많은 애가 만약에 떠나간다라고 하면 우리들끼리 우리 코인 시장에서는 많이 봤잖아요. 코인 시장에서도 알트코인 시가총액 매우 적은 게 개미들끼리 2016년도 17년도 때를 보면 개미들끼리 풍차 돌리기 했었을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분명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